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간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통해 부동산 뉴스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50조 투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권에서 핵심 사업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도권의 오래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거래량도 늘고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기사에서는 중림동을 예로 들고 있네요. 2019년까지 중림동 일대 50만 제곱미터에 178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개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중림동 일대의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올해 초에 4억 9,250만 원에서 이달 들어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신길뉴타운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신길뉴타운 같은 면적 60제곱미터 신길동자의 시세가 대선 직전에 4억 2,500만 원에서 최근 4억 5,250만 원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도 하루 거래량이 원래 100건 정도였다면은 이번 이제 최근에는 200건 정도 넘게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죠.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핵심 사업인 만큼 이런 노후주택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뉴타운은 최근에 분양했던 신길 SK뷰의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도 서울역 7017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던 지역이죠. 따라서 이런 도시재생 계획의 영향이 물론 이런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직까지는 100% 도시재생 사업지로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격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속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지가 선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지 선정이 되고 나서 도시재생 사업지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업 개발이 진행이 될지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본 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한 주 동안 정말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되겠는데요. 바로 하남 광명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경기도 하남시, 광명시 등 한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그린벨트 지역에 이 미니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6년 만에 택지 공급인데다가 서울과 일개 신도시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정말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택지 공급에 목말라 있던 투자자들의 눈을 반짝 뜨이게 하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주 동안 강남구나 강동구 쪽에서 이 토지 매수를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발표가 있고 나서 하루 만에 국토부에서 하남 광명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보도를 했죠. 이 해명 보도로 인해서 우선 이런 투자 열기는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연예인 연애 보도설처럼 아직 발표 시기가 아닌데 이제 공개가 되어서 부정을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냥 오보일 뿐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릅니다.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 코픽스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최저도 대부분 3%가 넘고 이제 최대는 4.35%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5월 기준으로 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4%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변동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러한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는 가계에는 큰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성수동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성수 1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평당 호가 1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성수동은 최후의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이죠. 요즘에 다른 재건축 아파트나 한강변 아파트들 등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50층 건축이 가능한 최고의 전략 구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삼표 레미콘 공장의 이전 합의 발표도 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성수 1구역의 조합 설립 승인으로 인해서 현재 이 지역은 매물은 없고 호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를 보자면 대지가 28제곱미터 한 8.4평, 매물이 약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인근은 그 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시세 또한 평당 4천만 원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거의 뭐 강남 신규 아파트 분양가랑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특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강북의 최대 구촌 성수동이냐 용산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두 지역 모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강북에 어떻게 개발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키워드는 갭 투자의 역풍입니다. 이제 막 부동산에 입문한 분들도 이 갭 투자에 대해서는 몇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투자 형태죠.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의 부담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접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갭 투자의 메카라고 불리는 성북구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3%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67.4%니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름뉴타운에서도 한 달 사이에 전세가율이 82.5%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이런 기름뉴타운에서 전세가가 하락을 한 것은 이 갭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2013년 이후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한데요. 그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겠죠. 또 이제 잠실동도 마찬가지로 전세 세입자 중에서 상당수가 이 매매로 다시 집을 구매를 해버리면서 이런 전세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대규모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요자 우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이제 분양시장에 집중이 되었던 이런 투자자들이 갭 투자로 몰리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전세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안내드린 뉴스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뉴스를 보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꼭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